안녕하세요. 예. 되게 오랜만에 뵙는 거네요.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예. 되게 어색하다. 자, 오늘 이제 주임법부터고요. 300페이지에서 주임법. 먼저 최근 판례 몇 가지 설명드리면 음, 일반 법인이에요. 중소기업이 아닌 그냥 일반 법인. 주임법 적용이 안 되죠. 일반 법인은. 그러니까 이제 양수인이 임대인주의를 승계한 거로 본다. 이 규정도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주임법이 적용이 안 되니까. 일반 법인은. 그러면 양수인이 임대인주의를 승계한 거로 본다. 이게 어떤 내용이 어떤 의미야? 면책적 채무 인수. 양수인이 보증금 돌려주라고. 임대인이 아니라. 근데 이게 적용이 안 되니까 그러면 보증금 누가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임대인이 돌려주라고. 양수인이 아니라. 면책적 채무인수 규정도 적용이 안 된다. 일반 법인에게는. 일반 법인이 임차인이면 적용 안 되니까 누가 임대인이 계속 보증금 돌려줘라. 그런 판례. 그리고 뭐 2번은 쉬운 거.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한 상태에서 등기가 안 됐는데 이사를 간 거예요. 그럼 이제 대항력 소멸되죠. 그리고 등기가 된 거야. 그러면 소급해서 회복된다. 그게 아니죠. 이미 상실됐는데 대항력은. 등기가 된 때 새로운 게 생기는 거지. 옛날 게 소급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 이건 쉬운 거. 그리고 이제 3번은 너무 어려워서 뭐 나올까? 근데 나올 수도 있어요. 뭐냐면 이제 민법에서는 나올 수 있죠. 민법에서는 상계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민법에서 배우고 하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이제 비용이 들어갔어. 비용 누가 부담해요? 임대인. 임대인 잘못을 이렇게 한 거잖아. 응? 임대인 잘못을. 임대인이 보증금 안 주니까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임대인 잘못이니까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그리고 임차인이 월세가 좀 밀렸어. 차임. 그럼 이제 줄 돈이 있네. 받을 돈은 비용, 줄 돈, 차임. 어떻게 할 수 있다? 상계 신청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했다는 그 비용을 어떻게 행사해라, 청구를 어떻게 해라, 이런 게 법에 규정이 없어요. 이 비용 청구, 비용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을지 법에 규정이 없다고. 그러니까 상계 신청도 된다. 법에 규정이 없으니까.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연락하겠대. 된다고. 그런 판례들. 작년에 주임법, 상위법 최근 판례들이 작년 판례가 작년에 그대로 다 나왔잖아요. 작년 민법에서는. 올해도 또 그럴 수 있다고 여기에. 그래서 최근 판례들도 잘 보셔야 되고, 이제 11번부터 풀어보면 주임법 틀린 거 1번 주거용 건물 그러면 주택이죠. 주거용 건물이잖아요. 그럼 일부를 주거 외로 사용해도 적용이 돼야지. 비주거용 건물이라면 적용이 안 되는데 비주거용 건물은. 그리고 문제를 풀 때 주택이란 말이 보이면요, 얘는 100% 주거용 건물이야. 주택은 적용된다. 미등기 주택, 무허가 주택 상관없다고. 주택 그러면 100% 주거용 건물 적용된다. 주거용 비주거용 사실상 실제로 판단하니까. 3번은 원칙적으로 자연인을 보호 대상으로 하죠. 자연인. 근데 자연인만 적용된다 그러면 X. 그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법인도 예외적으로 세 가지.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법인 적용되죠. 예외적으로 세 가지. 중소기업법인은 어떻게 해야 돼? 누구 명의로 주민등록해야 돼요? 직원 명의로 해야 된다. 대표이사, 등기된 사내이사 명의로, 이사급 명의로 안 된다. 직원 명의로 할 것. 일반 법인은 적용 안 된다고요. 이 세 가지만 적용되는 거지 일반 법인은 적용 안 되니까 아까 면책적 채무인수 그 규정도 적용이 안 된다. 임대인이 계속 보증금 돌려줘라. 양수인이 아니라. 4번 외국인도 적용되죠. 외국인도 보호를 해줘야 되니까. 미성년자 적용된다고. 보호를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비주거용 건물인데 임대인이 주거용으로 개조를 했어요. 그럼 얘는 이제 주거용 건물이 된 거죠. 개조를 했잖아.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얻어서 개조해도 주거용 건물이다. 적용된다. 그러면 동의 없이 개조를 했대요. 임차인이. 적용이 안 되지. 그럼. 임대인이 개조하거나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얻어서 개조하면 적용된다. 이거는 어려운 거 아닌 거고. 올해는 이 적용 범위가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그리고 12번. 주민법 틀린 거. 1번. 주거용 건물 판단할 때 공부상 표시만을 기준으로, 그거 아니죠. 건축물 대장, 등기부 이걸로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실제로 판단하는 거지. 그래서 미등기, 무허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주택이면 적용된다. 주택이면. 2번. 주민등록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가족 주민등록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 전체가 이사를 나갔을 때 상실되는 거. 가족 중 한 명이라도 두고 임차인만 나갔다 들어오는 건 그건 상관없죠. 가족 전체가 이사를 나가면 상실. 이사 나갔다가 들어오면 그러면 다음 날부터 새로운 게 생기는 거고. 가족은 두고 한 명이라도 두고 임차인만 나갔다 들어온 건 그건 상관이 없는 거고. 3번. 주택인도 주민등록 대항 요건이죠. 이거는 취득 요건이자 존속 요건이죠. 이 두 가지를 갖춰야 취득하는 거고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고. 취득 요건이자 존속 요건. 그다음 4번. 주택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춘 후 임차주택 소유권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임대인지를 승계를 했어요. 그러면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보증금 달라고 하는 거죠. 이게 면책적 채무인수. 대항력이 있으면 누구에게? 양수인에게. 그게 더 편하잖아. 근데 주인법이 적용될 때 그런 거죠. 일반 법인은 주인법이 적용이 안 되니까 이 규정도 적용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임대인이 계속 보증금을 줘야 되는 거다. 임대인이, 양수인이 아니라. 5번. 소액 임차인 이런 단어 아니면 보증금 중 일정액 이런 단어 이거 보이면 무조건 적어놔야지. 특히 보증금 중 일정액 뭐라고 적어놔야 돼? 최우선 면제권, 확정일자는 우선 면제권. 단어 보고 눈치를 채라. 소액 임차인 요것도 최우선 면제권이고 보증금 중 일정액 최우선 면제권. 다른 담보물권자는 여기에 선순위가 포함돼요. 그러니까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받는다가 선순위보다 먼저 받는다. 최우선 면제권은 보증금 중 일정액 경매에서 누구보다 선순위보다 다른 담보물권자 여기에 선순위가 포함되니까. 확정일자 우선 면제권은 경매에서 후순위보다 먼저 받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최우선 면제권은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닌데 대항 요건은 요건이죠. 주택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대항 요건.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니고. 그러면 이제 이 대항 요건을 경매가 들어가기 전까지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갖춰야 돼요. 취득 요건. 그리고 언제까지 유지를 해야 돼? 배당 요구 종기까지. 이거는 존속 요건. 뭘 물어보나 잘 보셔야 돼요. 취득 요건인지 존속 요건인지. 대항 요건을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갖춰야 최우선 면제권 취득한다. 그리고 유지를 해야 된다고. 언제까지? 배당 요구 종기까지. 취득 요건, 존속 요건. 그다음 13번. 주인법 틀린 거. 1번. 대항 요건을 갖추기 전에 이미 등기부상 근저당이 설정돼 있어요. 전입신고하기 전에 근저당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임차인은 선순위, 후순위? 후순위죠. 근저당이 이미 있잖아요. 저당권 밑에 있는 후순위. 그러면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매수인, 낙찰자죠.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후순위 임차인이니까. 그럼 질문. 경매를 신청한 애보다는 선순위래. 근데 그 위에 또 최선순위 저당권이 있던 거야. 선순위, 후순위? 후순위. 경매를 누가 신청했나 중요한 게 아니에요. 최선순위 저당 근저당보다 위에 있어야 선순위다. 얘는 후순위 임차인. 그럼 질문. 이런 상태에서 매매로, 경매가 아니라 매매로 집주인 바뀌었어요. 대항력. 있다고. 매매는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좀 경매. 공매에서 순위가 중요한 거잖아. 이런 임차인도 경매가 아니라 매매로 집주인 바뀌면 그 매수인에게 대항력 주장할 수 있는 거라고요. 경매, 공매에서만 순위가 중요한 거다. 매매에서는 그 순위가 중요하지 않다. 선순위건 후순위건 저당권 위에 있건 밑에 있건 경매가 아니라 매매라면 매매 그러면 대항력이 있는 거다. 2번은 아파트 연립주택은 공동주택. 너무 쉬운 거죠? 그러면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해야지. 공동주택이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너무 쉬우니까 다세대가 나온다니까. 다세대는 공동주택,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단독주택은 집원까지만 정확하게. 다가구는 단독주택, 다세대는 공동주택.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3번.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항요건 존속돼야죠. 취득요건이자 존속요건. 근데 이제 가족 구성원 전원이 일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상실된다고. 가족 구성원 전원이 이사를 갔잖아. 가족 중 한 명이라도 두고 이사 가면 상관이 없는데 가족 전체가 이사를 가면 상실, 다시 들어오면 다음 날부터 새로운 게 생기는 거다. 그거는 안 좋은 거라니까. 대항력은 새로운 게 안 좋은 거다. 원래 게 좋은 거지. 원래 게 선순위인데. 대항력은 신상이 좋은 게 아니다. 신상은 그 제가 백화점에 있는 게 좋은 거라 그랬잖아. 백화점에 가서 신상들 뉴 어라이벌 써 있고 막 하는 거 있잖아. 그거 막 서 있는 애들이 있어. 그거 마네킹이 입고 있는 거 그런 게 신상이지. 누워 있는 애들은 좀 안 좋은 거야. 누워 있는 애들은 그거 좀 2월. 우리도 빨리 돈 벌어서 이제 서 있는 거 사고 싶다고. 이거 하나밖에 안 남은 거예요. 마네킹 거 벗겨갖고 갖고. 그다음 4번. 임대인 승낙을 얻어 전차인으로 하여금 거주하게 하고 전차인 명의로 주민등록. 임대인 동의 얻어야 되는 거죠. 동의 얻은 전대차에서 전차인이 전차인 명의로 주민등록을 하면 대항력이 있다. 누구 대항력이? 임차인 대항력이 있는 거죠. 전차인은 자기 거 없단 말이에요. 전차인은 임차인 건을 가져다 쓰는 건데 임차인이 직접 점유하고 있으면 당연히 대항력이 있죠. 간접 점유로 바뀌었어요. 대항력이 있다고. 계속 유지가 된다. 전차인은 그거 가져다 쓰면 되는 거고. 전차인은 자기 거 없다. 임차인 거 가져다 쓰는 거. 만약에 임차인 대항력이 없어지고 전차인 대항력이 새롭게 생긴다. 그러면 그거 안 좋은 거라니까. 임차인 대항력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옛날 거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걸 가져다 쓰는 거고 전차인은. 누구 명의로? 전차인 명의로. 전대차가 됐는데 계속 임차인 명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5번은 임차인 착오. 이게 키워드예요. 뭐라고 적어놔야 돼? 잘못. 임차인이 잘못을 한 거야. 착오라는 잘못을 한 거잖아요. 과실이 있다고. 잘못. 임차인 잘못으로 잘못됐으니까 대항력은 없는 거지. 대항력은. 임차인 잘못이니까. 처음부터 대항력이 있는 게 아니라 정정되면 그때부터 있는 거지. 임차인 잘못이 있으니까 공무원 잘못이 아니니까 그냥 대항력이 계속 있는 거다. 이게 아니라고. 없는 거고 다시 제대로 되면 그때부터 이제 대항력이 있는 거지. 누구 잘못이니까? 임차인 잘못이니까. 판례는 임차인 잘못과 공무원 잘못을 비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비교하지 않아. 이거 공무원 잘못이 조금 더 크고 임차인 잘못이 별로 없네. 대항력이 있어. 이러지 않는다고. 임차인 잘못이 조금만 있어도 대항력은 없는 거야. 왜냐면 전입신고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등기한 것과 같은 효과를 인정해 주잖아요. 대항력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임차인이 전혀 잘못이 없어야 돼. 차고 이런 잘못을 했으면 대항력은 없는 거다. 됐고. 그 다음 14번 판례 내용 틀린 거. 이거 작년 판례 중소기업법인 직원 명의로 하라고요? 직원 명의로. 왜 직원 명의로 해야 돼요?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법에 직원 명의로 했을 때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 직원 명의로 해야 적용된다고. 근데 이제 대표이사,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 등기이사, 이사급이에요. 법인에서는 직책을 잘 봐야 되잖아요. 직원인지 이사급인지. 이사급 명의로 하면 대항력 없는 거다. 직원 명의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법대로 해야지. 2번은 다세대는 공동주택이죠.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해야 돼요. 집어만 하면 유효한 방법이 되지 않는다. 다세대는 공동주택이니까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다가구가 단독주택이니까 집원만 정확하게. 그 다음 3번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했어요. 이게 키워드. 그러면 전입신고가 수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올바르게 했고 수리가 됐고 그 다음에 담당 공무원이 차고. 이번에는 공무원이 잘못했잖아.
임차인이 전입신고했고 수리가 됐고 공무원이 실수해서 잘못 적었어요. 대항력은 있는 거지. 임차인 잘못이 없잖아. 전입신고가 수리가 된 다음에는 100% 공무원 잘못이에요. 수리가 됐으면. 수리가 안 됐으면 임차인 잘못도 조금은 있는 건데. 수리가 됐으면 100% 공무원 잘못이다. 이거는. 전입신고가 수리가 된 거를 이걸 보고 알아야 돼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였으나 그래도 조금 잘못을 했겠지 이렇게 추측하지 말라니까. 올바르게 했다고 써놨잖아. 그럼 잘못이 전혀 없는 거예요. 수리도 정상적으로 됐고. 그러면 100% 공무원 잘못. 그 다음 4번 주택 매도인이 해당 주택 임차인이 된 거 점유 계정이죠. 8구선 자기가 임차인 된 거 8구선. 그러면 주택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은 매수인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 다음 날부터 맞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점유 계정 시에 전입신고한 다음 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게 이해가 되면 돼. 왜 전입신고한 다음 날이 아니라 매수인 명의 집을 팔았으니까 매수인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 다음 날이에요? 왜 전입신고한 다음 날이 아니라? 응? 그렇죠. 이 사람은 이 집에 계속 살고 있다고 전입신고를 언제 했어? 옛날에 했다니까. 그럼 그 옛날 다음 날에 대항력이 생겼었다. 말이 안 되잖아. 전입신고를 옛날에 했는데. 그래서 집을 팔았으니까 매수인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 다음 날에 대항력 발생한다. 전입신고한 다음 날이 아니라. 반대가 되면 반대로 바뀐 거. 임차인이 그 집을 사면 전차인에게 새로운 대항력을 인정해 줘야 되는데 그거는 즉시 등기 받아오면 즉시고 그거는 내가 이제 집을 사서 기쁜 상황이잖아. 집을 사서 그럴 때는 즉시 대항력 인정해 주는 거고 지금은 기쁜 상황이 아니라고. 내가 집주인으로 살다가 망해서 지금 임차인 됐는데 쫄딱 망했다고. 집까지 지금 팔고 지금 다 팔고 나중에 파는 게 집 아니야? 이것저것 다 팔고 주식 팔고 뭐 팔고 다 팔고 이제 마지막 집까지 팔아갖고 지금 거기 임차인 됐다고. 근데 이건 기쁜 상황이 아니지. 그 다음 5번 임차주택의 경매가 실행되는 경우에 대항력과 우선매 조건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 질문. 요 임차인 이 사람 저당권 위에 있어요 밑에 있어요? 경매에서는 이 임차인이 저당권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를 판단해야 되잖아. 경매에서는 선순위 후순위? 선순위 위에 있어요. 어떻게 알았어? 이거 보고 알아야지. 우선 매제권은 후순위도 있단 말이야. 저당권 위에 있건 밑에 있건 우선 매제권은 있단 말이야. 확정일자만 받았으면. 그러니까 대항력도 있고 확정일자 받아서 우선 매제권도 있다. 대항력 있으려면 저당권 위에 있어야지. 얘는 그래서 선순위가 우선 매제권을 선택해서 배당력으로 해서 다 받았으면 나가면 되는데 다 못 받고 잔액이 남았대요.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고 잔액 남았어. 그러면 이 잔액에 대해서는 매수인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왜? 선순위 임차인.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 변제가 돼야 대항력이 소멸되고 나가는 거예요. 잔액 남으면 계속 낙찰자에게 달라고 할 수 있다고. 잔액 남았잖아. 이건 뭐 이해되시는 거죠? 그 다음 이제 15번 15번에서 두 가지만 또 비교해 볼게요. 자, 이 주임법도 좀 헷갈리는 이유가 애매한 것들이 두 가지씩 있어. 그러니까 그것들을 잘 판단하셔야 돼요. 건물이 건축 중인 건물이었나? 그러니까 약간 정상적인 건 아닌 거죠. 건축 중인 건물. 임차인이 집에 들어가 살고 있는데 들어갈 때 정상적인 건물이 아니었던 거야. 건축 중인 건물. 소유권 보존 등기도 안 돼 있고 되게 성격이 급한 사람이야. 들어갔어.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건물에 들어갔고 그러면 건축 중인 건물에 소유권 보존 등기도 안 됐는데 일부를 임차한 후 사정 변경으로 주택 표시가 달라졌어요. 사정 변경 임차인이 어떻게 한 게 아니라 나중에 그냥 달라진 거야. 임차인 잘못이 없단 말이에요. 다가구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다세대로 바뀌어버렸네. 그래서 다가구니까 지번까지만 했거든요. 근데 다세대로 됐어. 그럼 동호수까지 있어야 되잖아. 그게 안 돼 있다고. 대항력 없어. 없어. 잘못이 있다니까.
어떤 잘못이 있어요? 그렇죠. 확인을 안 했잖아. 정상적인 건물이 아니라 건축 중인 건물에 보존 등기도 안 돼 있으면 나중에 건축이 완료가 되면 확인을 해봐야지. 정말 그렇게 된 건지. 확인도 하지 않은 그런 과실이 있다. 잘못이 크지는 않죠. 응? 보통 요 정도 잘못은 하지 보통. 근데 그것도 안 된다니까. 임차인 잘못이 조금만 있어도 대항력 없는 거다. 근데 밑에 거는 정상적인 건물이었어요. 다가구. 그래서 다가구에서 전입신고하고 살고 있다가 다세대로 바뀐 거야. 이거는 잘못이 없잖아요. 처음부터 정상적인 건물이었는데 대항력이 있는 거지. 이해가 되시나요? 됐고.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돼. 지문을 보고선. 그것도 빨리 판단을 해야 되는 거니. 빨리. 세워라 내워라 판단하면 그거 안 되는 거. 딱 보고선 바로 알아야 된다고. 이제 거의 이제 그 정도 수준까지 왔어. 여러분이 이제 저한테 질문하는 걸 보면 공부들이 많이 되어 있구나를 알 수 있어요. 예전엔 정말 택도 없는 질문들 많이 했거든. 질문이야 방구야 뭐야 아무것도 이상한 거 막 했는데 지금은 질문들 수준들이 공부가 돼 있다는 얘기죠. 15번 문제 풀어보면 틀린 거 1번. 자, 이것도 두 가지가 있으니까 1번, 2번 또 비교하셔야 돼. 이 사람이 레알 정말 임차인인지 레알 아니면 가장 임차인인지. 가장. 이거 가장은 뭐예요? 아버지? 아니 꾸미는 거 가짜. 꾸미는 거. 그러니까 레알 임차인인지 가장 임차인인지. 그럼 보세요 이제. 그걸 여러분이 또 판단하셔야 된다고. 1번. 주택 임차인으로서 우수매 조건을 취득한 처럼 외관을 만들었을 뿐 벌써부터 느낌이 오잖아요. 그죠?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 수익할 목적을 갖지 않은 계약. 가장 임차인. 얘는 집에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꾸민 거야. 꾸민 거. 이거는 주임법 적용이 안 되니까 대항력, 우선매 조건 이런 거 적용이 안 된다. 최우선매 조건 적용 안 된다. 주임법이 적용이 안 되니까. 가장 임차인. 근데 밑에 건 보세요. 금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채권자야. 채무자가 빚을 안 갚네? 그래서 채권이 있으니까 그 채무자 집에 가서 임차인으로 산 거예요. 보증금 어떻게 하고? 채권으로 퉁치고. 보증금을 실제로 주지는 않았어요. 근데 받을 돈이 있으니까 금전채권 그걸로 보증금으로 이제 가름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살고 있다고. 임차인으로 그 집에 살고 있다고요. 통정 허위 표시로 볼 수 없대요. 짠 건 아니래. 레알 살고 있대. 그리고 얘는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있는 거지. 레알 임차인이니까. 다만 보증금을 안 주고 원래 채권으로 그렇게 퉁친 거고. 그럴 수도 있잖아. 차이점 이해되시나요? 목소리가 작지만 넘어갈게요. 3번. 건축 중인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격려되기 전에 그 일부를 임차하여 주인으로 마친 임차인. 건축 중인 건물이 키워드라 그랬어요. 정상적인 건물은 아니었던 거다. 그러면 대항력이 없다. 정상적인 건물은 아니었으니까. 정상적인 건물이었다면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바뀌었을 때 대항력 있는 건데 지금은 건축 중인 건물이었다. 확인하지 않은 그런 잘못이 있다. 그 다음 4번.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 받은 일자 그리고 저당권 설정일이 같으면 누가 선순위다? 저당권이 선순위다. 저당권은 그 날짜, 임차인은 다음날 0시. 질문.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대. 전입신고보다 먼저. 누가 선순위? 그래도 저당권이 선순위.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 어차피 다 다음날 0시인데. 전입신고하면 다음날 0시다. 대항력도 전입신고한 다음날 0시. 우선매제권도 다음날 0시. 저당권은 그 날짜. 저당권이 선순위. 단 하루라도 임차인이 빠르면 임차인이 선순위예요. 같은 날짜일 때 저당권이 선순위. 단 하루라도 임차인이 빠르면 임차인이 선순위다. 5번. 임차인이 경매로 주택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려면 대항력 발생 시점이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먼저야 된다고. 경매 신청한 해보다 먼저가 아니라 최선순위보다 먼저야 된다. 누가 경매를 신청했나는 중요하지 않다고. 최선순위 저당 근저당보다 위에 있어야 그래야 경매에서 대항력이 있는 거다. 그것도 어렵지 않죠. 그 다음 16번 또 몇 가지만 정리해보면 이거
우리 임차권 따로 전세권 따로. 근데 이제 얘는 임대차 보증금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먼저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저당권 설정됐고 이제 전입신고 나중에 하고 1번 3번 같은 사람. 근데 이제 한 사람이 임차권 전세권을 같이 갖고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도 권리 행사를 따로따로 해야 돼요. 따로따로. 그러니까 지금 이사 안 가서 그 집에 살고 있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야. 한 사람이 임차권도 갖고 있고 전세권도 갖고 있고. 권리 행사는 따로따로. 그럼 이제 임차인, 임차권만 보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지만 얘만 보는 거야. 저당권 밑에 있네. 대항력은 없어. 경매에서. 이것만 놓고 보면 저당권이 소멸되면서 밑으로 다 죽여버려요. 밑으로 경매에서. 그래서 대항력은 없는데 확정일자 받았으니까 이렇게 후순위여도 우선매주권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당권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를 우선매주권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니까. 후순위여도 우선매주권은 있다. 확정일자 받았으면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저 임차인이니까 저 3번 임차인인데 주세요. 배당 요구를 한 거야. 경매에서. 뭐에 기해서? 임차인 지위에 기해서. 저 임차인이니까 주세요. 그러면 같은 사람이네? 전세권은 달라고 한 거 아니라고. 얘는 전세권에 의해서 배당 요구를 따로 했어야 되는 거지 전세권의 지읒자도 꺼내지 않았다고. 저 3번 임차인이니까 주세요. 배당 요구. 임차인 지위에 의해서. 그거를 전세권도 배당 요구한 거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한 거지 판례가. 그러면 얘는 괜히 3번 임차인 지위에 의해서 배당 요구해서 폭망 맞아요? 아니지. 얘는 괜찮아. 이 소송은 이 임차인이 제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낙찰자가 제기했어요. 자, 이 최선순위 전세권은 인수 낙찰자가 떠안는 거예요. 인수. 근데 배당 요구하면 소멸돼. 배당 요구를 하면 지금 얘 배당 요구했어요? 안 했잖아. 그러니까 낙찰자는 같은 사람이니까 이 전세권도 배당 요구한 걸로 본 거야. 얘가 배당 요구했으면 얘도 소멸돼서 다 소멸. 그럼 이제 등기부가 깨끗한 상태로 낙찰을 받는 건데 낙찰 받았더니 전세권이 살아있던 거예요. 그래서 소송 제기한 거지. 얘 배당 요구했는데 왜 소멸 안 되냐고. 판례가 전세권은 배당 요구를 안 했다. 같은 사람이지만 얘는 임차인 지위에 의해서 배당 요구를 한 거다. 전세권은 그냥 네가 떠안어. 낙찰자가 폭망. 낙찰자가 꽤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고 전세 보증금도 돌려줘야 되잖아. 자기가.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는 거죠? 결론만이라도 잘 기억하자. 결론만이라도. 임차권 따로 전세권 따로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게 이제 제일 어려운 건데 임차권과 보증금하는 채권이 다르다. 말이 다르면 다른 거라고요. 둘 다 채권이에요. 임차권도 채권이고 보증금하는 채권도 채권인데 보증금하는 채권은 임대차가 종료가 된 거예요. 더 안 살아. 야 보증금 돌려줘. 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보증금하는 채권은 임대차가 종료가 되고 나가야 되니까 이제 보증금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임차권은요. 그 집에 살면서 사용 수익을 하는 거고. 그럼 질문. 대항력, 우선매주권, 임차인이 대항력도 있고 우선매주권도 있대요. 그거는 어디에 있는 내용이야? 보증금 받은 채권에 대항력, 우선매주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보증금 받은 채권은 보증금 돌려줘. 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니까. 대항력, 우선매주권은 임차권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집에 살면서 필요한 게 대항력이고 살고 있다가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우선매주권 행사하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대항력, 우선매주권은 요 임차권에 붙어 있는 내용이다. 근데 보세요. 이제 임차권이 아니라 보증금 받은 채권을 양수를 한 거예요. 누가? 일반인이. 그러면 우선매주권이 승계가 당연히 안 되지. 왜? 우선매주권은 여기 있는 내용이 아니라 임차권에 붙어 있는 내용인데 이 사람은 임차권을 양수받아 온 게 아니잖아. 보증금 받은 채권만 양수받아 왔잖아요. 그럼 우선매주권은 승계가 안 된다. 당연한 거예요. 금융기관도 마찬가지였다고. 금융기관도. 우선매주권은 보증금 받은 채권에 붙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법을 바꿔서 금융기관만 혜택을 주고 있는 거지. 금융기관이 양수받았어? 그러면 너는 우선매주권이 승계가 돼. 그렇게. 원래는 안 됐다니까. 원래 안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법을 새롭게 만들어서 금융기관만 혜택을 주고 있는 거다. 그럼 일반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 임차권을 양수받아 와야지. 임차권을 양수받아 오면 거기 붙어 있는 게 다 따로잖아. 이렇게. 임대인 동의 얻어서.
그러니까 일반인보다 금융기관이 더 혜택인 거다. 왜 그러냐면 이 보증금하는 채권을 양수받을 때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가 없어요. 더 간단한 방법인 거야. 더 간단한 방법으로 우선매수권이 승계가 되게 금융기관만 혜택을 주고 있다. 일반인들은 어떻게 해라? 임대인 동의 얻어서 임차권을 양수받아와라. 이제 결론. 보증금 반환 채권 양수 이 말이 나오면 양수받은 사람이 일반인인지 금융기관인지 잘 보면 끝. 누구만 금융기관만 우선매수권이 승계가 된다. 그 다음 16번 주민법 틀린 거. 1번 담보물권을 취득한 때 저당권 설정할 때 기준으로 해서 소액 임차인 최우선 면제금을 판단하는 거죠. 임대차 계약 체결 시간이라 이거 나올 확률 99.9%나니까. 이제 저당권 설정 시가 기준이다. 그것도 최선순위 현재가 아니라 10년 전에 저당권 설정됐대요. 그 당시 법이라니까. 2번 전세권자로서의 지위 임차인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임차인 지위에 기해서 보증금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하면 두 가지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사도 안 갔어. 그럼 두 가지가 다 있잖아. 임차인 지위에서 배당 요구한 거를 전세권으로 배당 요구한 거로 볼 수는 없다. 따로따로니까. 이 사람은 전세권에 지읒자도 꺼내지 않았다고. 그 다음 3번 주민등록 신고가 전입신고죠. 행정청에 도달하면 수리가 되지 않더라도 신고로서 전입신고 효력이 발생한다가 아니라 수리가 돼야 돼. 수리가 뭔데요? 1번 고치는 거, 2번 수리 마수리, 3번 접수 완료. 맞췄어. 야. 보통 2번까지밖에 없는데 3번까지 그 어려운 문제를 맞췄어. 접수 완료. 접수 완료가 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게 어떻게 되는 건데요? 접수 완료가? 다 됐으니까 돌아가세요. 이런 멘트를 공무원이 하면 수리가 된 거야. 그 다음부터는 100% 공무원 잘못. 수리가 된 다음부터는. 수리가 안 됐으면은 임차인 잘못도 조금 있는 거다. 4번 은행 금융기관이잖아요. 얘는 보증금 반환 채권 양수하면 양수한 금액이 범위 안에서 우선매수권이 승계가 된다. 금융기관은. 일반인은 안 된다고. 일반인은 임차권 자체를 양수받아 오라고요. 임대인 동의 얻어서. 5번 임대인 동의 얻어 임차권을 양수하면 양수인 그냥 일반인이에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일반인은 임대인 동의 얻어서 임차권을 양수하면 양수한 금액이 범위 원래 임차인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이게 승계가 되니까 이때는. 얘는 우선매수권을 지금 보증금 받은 채권을 양수받은 게 아니라 임차권을 양수받았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또 비교하셔야지. 금융기관 얘는 보증금 받은 채권만 양수해도 양수한 금액이 범위 안에서 우선매수권이 승계가 된다. 일반인은 안 되고 일반인은 5번처럼 해라. 임대인 동의 얻어서 임차권을 양수받아라. 그러면 우선매수권이 승계가 되는 거고. 됐고. 이해되시는 거죠? 그 다음 이제 17번 대항력 관련 판례 틀린 거 거의 판례가 나오죠. 주민법은 1번 주민등록이 주택임차인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 의해서 임의로 이전되었고 잘못 이전된 것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대요. 잘못이 없대. 전혀 잘못이 없대요. 대항력은 있어야지. 그러면 잘못이 없잖아. 친절하게 써있는데 주택임차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 이렇게 잘못이 없다 써있는데도 그래도 조금 잘못을 했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추출하지 말자. 2번 주택임대차에서 주택인도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취득요건이자 존속요건이다.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3번 다가구형 단독주택이잖아요. 단독주택은 지번까지만 정확하게 지층 1호를 1층 1호로 잘못 기재해도 대항력이 있는 거지. 지번까지 정확하게 했으면. 동호수가 잘못된 건 잘못 없다고. 그건 상관없다고. 그는 단독주택은 지번까지만 정확하게. 만약에 다세대였으면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다세대는 공동주택이니까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4번 연립주택 당연히 공동주택이죠. 그럼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해야죠. 1층 201호, 1층 101호. 그러면 안 된다고. 5번 전입신고를 잘못해서 다른 지번에 주민으로 한 경우에는 그 후 정정하였다면 그때부터
임차인이 지금 전입신고를 잘못했잖아. 그러면 대항력 없다고요. 정정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대항력이 생기는 거지. 소급해서 있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정정 후에 대항력을 취득한다 이렇게요. 됐고 어렵지 않고 왜 어렵지 않는지 아세요? 간단해. 틀린 거 찾는 거라서 그래. 틀린 거. 옳은 거 찾는 거라면 또 여러분 또 찢어버렸을 거야 또. 틀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랄 거는 올해 문제는 틀린 게 좀 많이 나와라. 틀린 거. 옳은 걸로 드립다 물어보면 그때는 처참하다고. 틀린 것만. 특히 뒤에 부분에서 틀린 것만 많이 물어보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 정도는 찾을 수 있어 우리가. 옳은 거면 심란하다고. 자, 이제 18번. 자, 이것도 민법에서도 잘 나오는 거죠. 매매계약 해제 시의 대항력인데 매도인, 매수인이 돈 다 주고 등기 받아서 이제 임대인 대해서 임대차 계약 체결했고 임차인이 대항력권 갖췄고 이런 상태에서 매매계약이 해제가 된 거고 그럼 돌아가죠. 매도인이 소유권자가 된 거예요. 임차인은 매수인과 계약했는데 매매계약이 해제가 돼서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매도인은 새로운 주인이잖아요. 계약을 매수인과 있으니까. 그러면 임차인은 대항력 있다. 이게 경매, 공매가 아니니까 순위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대항력 있다고요. 매매로 집주인 바뀌건 매매계약이 해제가 돼서 집주인 바뀌건 집주인 바뀌면 문제가 되는 게 대항력 있다. 저 매도인이 나가래. 안 나가도 돼. 그리고 매도인에게 야 보증금 내놔. 된다고. 대항력이 있으면 그렇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 나가 안 나가는 거. 그리고 새로운 주인 매도인에게 야 보증금 내놔. 된다고. 안 주면 안 나가는 거고. 판례는 임대차 계약을 반드시 소유자와 체결할 필요 없다. 계약 체결할 권한만 있으면 되는데 매매계약 해제 시에 이 매수인은 계약 체결 권한이 있다. 왜냐하면 돈 다 주고 등기까지 받아온 사람. 이거 판례가 유사한 판례도 하나 더 있어요. 매매계약이 아니라 분양계약이었던 거. 분양. 그것도 매매계약이잖아요. 분양도. 매매계약 1번 타자. 그래서 분양 받은 사람이 수분양자 이렇게 부르거든요. 분양을 받은 사람. 받을 숫자. 그래서 분양계약 체결했고 수분양자가 분양대금 다 주고 열쇠까지 받아왔어. 열쇠까지. 그래서 임대차를 한 거예요. 얘랑 상황이 거의 비슷하잖아. 얘는 매매계약 체결하고 돈 다 주고 등기 받아왔고 분양계약이면 돈 다 주고 열쇠 받아오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 정도 되면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소유권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권한이 있다. 근데 이제 경매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 가장 높은 금액을 적은 사람. 경매에서 가장 높은 금액을 적으면 어떻게 돼? 낙찰되는 거죠. 얘가 낙찰 받았어요. 가장 높은 금액 적어서 얘랑 계약을 체결했네. 그러면 주임법 적용이 안 돼서 대항력 우선미조건 인정이 안 된다.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을 해서. 왜 그러냐면 돈을 안 냈잖아. 얘는 돈 다 주고 등기까지 받아왔다니까. 이게 분양계약이면 수분양자가 돈 다 줬다니까요. 돈 다 내고 열쇠까지 받아와서 임대차를 한 거예요. 돈을 다 줬는데 얘는 돈 안 냈잖아. 그냥 가장 높은 금액 적어서 낙찰받은 상태지. 판례에서도 써주고 있어요. 얘는 돈을 안 냈다. 돈 안 냈으니까 그런 권한이 없다. 그래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과 계약하면 임차인은 보호를 못 받아.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을 해서. 자, 두 가지 기억하셔야죠. 임대차 계약을 반드시 소유자랑 체결할 필요 없다. 계약 체결할 권한만 있으면 되는데 매매계약 해제 시에 매수인, 분양계약 해제 시에 수분양자 이런 사람들은 권한이 있다. 돈을 다 줬기 때문에. 근데 경매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은 그런 권한이 없다. 돈을 안 냈기 때문에. 문제 보면 18번 틀린 거 1번 우선묘제권이란 대항력권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그렇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나오면 우선묘제권 100% 우선미조건. 그러면 경매, 공매, 주로 이제 경매. 그러니까 경매에서 누구보다 후순위보다 먼저 받는 거다. 경매에서 후순위보다. 선순위보다 먼저 받는 건 뭐다? 최우선 미조건. 다른 담보물권자, 거기에 선순위가 포함돼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받는 건 최우선 미조건. 그거는 확정일자가 요건이 아니라고요. 우선미조건, 확정일자가 요건. 확정일자 받는 장소 넓게 인정이 되죠. 읍면사무소,
주민센터, 등기소, 공증인. 상인법은 관할 세무서장. 예전에 상인법인데 동사무소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 사람이 또 와장창 낚였네. 문제를 꼼꼼히 안 봐. 주인법인지 상인법인지. 주인법, 상인법 내용을 바꿔치기 할 수 있다고요.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작년에도 주인법인데 계약갱신 요건 최초기간 포함해서 10년이다. 맞아요? 아니라고. 주인법에서는 1회 한 번 행사하는 거지. 상인법이 최초기간 포함해서 10년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그냥 문제를 꼼꼼히 안 봐서 낚이는 거죠. 주인법. 또 이게 주인법, 상인법 얘네들이 30번대 이후에 뭐 35번, 36번 이렇게 있잖아. 뒤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막 당 떨어지고 힘들고 막 짜증나니까 꼼꼼히 안 본다고. 그다음 3번 주택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다.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겠대. 임대인 동의 받고 확정일자. 맞아요? 아니라고. 근데 얘도 유사한 게 한 가지가 더 있으니까 비슷한 게 낚이면 안 된다. 확정일자 정보 제공 요청할 때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해요. 뭘 물어보나 잘 봐야지.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겠대. 지금 확정일자를 신청, 확정일자를 받는 거잖아. 그때는 임대인 동의 필요 없다고. 계약서 들고 와서 받으면 된다. 근데 확정일자 정보 제공, 이게 확정일자 부여 현황 같은 말이에요. 그 집에 살고 있는, 이미 그 집에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들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그게 궁금하면 임대인 동의가 필요해. 확정일자 정보 제공 요청할 때 주민센터 가서 요청할 수 있는데 그때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다. 뭘 물어보나 잘 볼 것. 아시는 차이점 느낌 오시죠? 그 다음 이제 4번 임의경매 절차에서, 임의경매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은행. 저당권자. 담보물권자가 경매를 확 넘기는 거. 그게 임의경매. 일반 채권자들은 소송 제기 승소해서 강제경매. 임차인은 무슨 경매하는 거야? 강제경매. 바로 경매 안 된다. 소송 제기 승소한 판결문으로 강제경매. 그러니까 저당권자가 경매를 넘긴 거예요. 그래서 경매가 들어가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 지위에 불과한 자. 여기 보세요. 이것도 판례가 써놓은 표현이야. 매각 대금을 납부하지도 아니야. 돈을 안 냈대. 제가 만든 표현이 아니라 이 판례가 써있다니까. 이렇게 돈을 안 냈다고. 돈을 안 낸 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 얘는 권한이 없다. 그럼 얘랑 계약 체결하면 우선 매수권 인정이 안 된다. 주인법이 적용이 안 되는 사람, 적용이 안 되니까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을 해서. 근데 매매계약 해제 시의 매수인, 그리고 분양계약 해제 시의 수분양자, 분양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권한이 있다. 돈을 다 줬기 때문에. 돈을. 5번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이 있다고 임의경매 신청권까지 인정되는 건 아닌 거죠. 임차인은 어떻게 하라고요? 소송 제기 승소, 판결문으로 강제경매. 경매 신청권은 임의경매 신청권을 말해요. 아무런 말이 없어도 바로 경매 넘기는 거. 담보물권자, 저당권자, 은행에서는 바로 경매 넘길 수 있다고. 근데 임차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임대인이 보증금 안 주니까 그냥 바로 경매 넘기고 안 된다. 소송 제기, 승소해서 판결문으로 강제경매 그렇게 하는 거. 그리고 그 다음 19번 주인법 틀린 거. 1번 4월 6일 어떻게 해야 돼? 별표. 4월 6일은 별표. 그렇죠. 제 생일이잖아. 별표. 4월 6일이 되게 많아. 제 생일이야. 근데 왜 아무도 안 칠해? 지금 별표 칠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되게 서운하네. 아, 내년엔 여기 없을 거니까. 아, 그렇지.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지. 여기다 크게 써놔야 되겠다. 그냥 4월 6일은 제 생일이라. 어쨌든 내년에 공부하는 사람이 또 이 강의를 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놓은 거야. 이게 이제 내년에 해도 올해 것도 강의를 열어주잖아요. 안 열어줘요? 이거 요게 그렇지. 어쨌든 4월 6일 제 생일이에요. 제 생일에 전입신고를 했고 4월 8일 확정일자를 받았고, 그러면 대항력은 언제 발생해요? 4월 7일 0시. 대항력을 물어보면 확정일자는 쳐다보지 말라고. 대항력 물어보면. 제가 대항력 물어봤잖아. 대항력은 전입신고한 다음날 0시. 4월 7일 0시. 그럼 우선 매제권은
이제 확정일자를 봐야지. 4월 8일 받았네? 그러면 4월 8일. 대항력이 있는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날짜. 4월 8일 발생한다고. 우선매 조건은. 대항력이 4월 7일 0시에 이미 발생해 있잖아요. 그런데 바뀌어서 4월 6일 확정일자를 먼저 받고 4월 8일 전입신고. 그럼 질문. 대항력은 언제 발생해요? 대항력을 물어봤는데 확정일자 보면 안 된다니까? 대항력은 전입신고만 보면 되죠. 그럼 4월 9일 0시 전입신고한 다음날 4월 9일 0시 그러면 우선매제권은 이제 확정일자를 봐야지. 4월 6일 확정일자 받았으니까 4월 6일 맞냐고. 아니라니까. 4월 6일에는 대항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항력 발생과 동시에 4월 9일 0시에 대항력도 발생하고 우선매제권도 함께 동시에 발생하는 거다. 아까 1번 지문은 대항력이 있는 상태니까 그 날짜. 2번은 확정일자 받았을 때 대항력이 없으니까 대항력 발생과 동시에. 이해되시는 거죠? 그 다음 3번은 뭐가 키워드냐면 임대차 계약서가 키워드예요. 임대차 계약서. 여기 아파트 명칭, 전유 부분 동호수 기재 누락. 아니, 공동주택인데 동호수 기재도 누락됐어요. 그런데도 거기다가 확정일자 받으면 요건 갖춘 거야. 우수매 조건 생겨요. 계약서가 잘못된 거거든. 전입신고가 잘못된 게 아니라. 전입신고가 잘못됐다 이런 말이 없잖아. 전입신고는 똑바로 했고 확정일자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게 아니라. 근데 가계약서를 들고 와서 잘못 받았네? 판례가 그건 봐주겠대. 전입신고가 똑바로 됐으니까. 만약에 전입신고가 아파트에서 잘못됐대요? 그러면 싸그리 다 없는 거야. 싸그리. 대항력도 없고 우수매 조건도 없고 싸그리 없다. 근데 지금은 전입신고 똑바로 했다고. 전입신고가 잘못됐다는 말이 없으니까 전입신고도 잘못됐겠지 이렇게 추측을 하면 안 된다니까. 전입신고는 잘 됐고 계약서만 잘못된 거다. 그럼 그때는 확정일자 요건 갖춘 거다. 우수매 조건 있는 거다. 대항력도 당연히 있는 거예요. 대항력도 있고 우수매 조건도 있고 전입신고가 똑바로 됐기 때문에 됐고 잘 비교하셔야 돼. 만약에 전입신고가 잘못됐다 그럼 싸그리 다 없는 거다. 지금은 전입신고 잘 됐고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만 조금 잘못된 거다. 그러면 당연히 전입신고 잘 됐으니까 대항력도 있는 거고 우수매 조건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헷갈리게 두 가지씩 있으니까 이게 잘 보셔야 한다는 거야. 그 다음 4번 임차주택 소유자는 아니지만 그 주택에 관해서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 가진 임대인. 소유자는 아니지만 권한이 있대요. 그러면 권한 있는 사람과 계약하면 주임법 적용이 되는 거지. 이 사람이 누구다? 매매계약 해제 시의 매수인, 분양계약 해제 시의 수분양자, 돈을 다 낸 사람들. 누구는 안 된다? 최고가 매수 신고인. 걔는 권한이 없다. 5번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 해제되기 전에 매매 목적물인 주택을 임차해서 주택인도,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임대 권원 바탕이 되는 매매계약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 매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권한 있는 사람과 계약을 했기 때문에 매매계약 해제 시의 매수인은 권한이 있다. 그래서 주임법 적용되니까 대항력이 있는 거고 매도인에게 야 보증금 내놔 된다고. 안 주면 안 나가는 거고. 그 다음 이제 20번.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한번 11월 달에 작년 11월 달에 설명드린 것 같아요. 주임법 막 설명하면서 작년 11월 달에 그러니까 대항력이랑 우수매 조건이 다르다라고 막 설명하면서 이 판례를 설명드렸었는데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 자 보세요. 임차인 대항력권 확정일자 가장 먼저 들어왔고 후순위로 저당권이 설정된 거예요. 얘는 이제 선순위야. 저당권 위에 있어요. 그럼 경매에서 대항력 있는 거고요. 확정일자 받았으니까 우선매 조건도 있는 거고 두 가지가 다 있다고. 그래서 저당권 위에 있는 이 선순위 임차인은 아까 판례 표현에서 대항력과 우선매 조건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 두 가지가 다 있는 임차인. 만약에 저당권 밑에 있으면 대항력이 없으니까 그런 표현을 안 쓴다고. 저당권 위에 있으면 선순위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매 조건을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 얘가 경매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대항력이 있으니까 우선매 조건 행사를 했던 거예요.
법원 가서 배당 요구를 한 거야. 달라고. 다 받았으면 나가면 되죠. 근데 다 못 받고 잔액이 남았네. 다 못 받고. 그러면 잔액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대항력이 있다. 낙찰자에게 야 잔액 내놔 하면 된다고. 안 주면 안 나가는 거고. 얘는 저당권 위에 있잖아. 보증금이 전액 변제가 돼야 대항력 소멸되고 나가는 거라고요. 잔액 남았잖아. 그래서 낙찰자에게 잔액 달라고 하고 있는데 안 나가고 경매가 또 들어갔어. 2차 경매. 낙찰자가 빚을 못 갚았어요. 낙찰자가. 경매가 또 들어갔어. 그래서 이건 이제 이렇게 한 거지. 이 낙찰자들이 잘 안 주니까 법원 가서 경매가 또 들어갔을 때 그 두 번째 법원 가서 달라고 했던 거야. 우선 매수권 행사를 또 했어요. 달라고 했어. 판례가 그건 안 된다. 우선 매수권은 한 번밖에 행사가 안 돼. 그래서 제가 아껴 쓰자 우선 매수권 이렇게 한 거지. 한 번밖에 행사가 안 된다고. 이 첫 번째 경매에서 행사했을 때 이미 소멸된 권리예요. 그거를 두 번째 경매에서 다시 행사할 수는 없다고. 그건 안 된다. 아껴 쓰자 우선 매수권. 한 번밖에 행사가 안 된다. 경매가 100번 진행되고 있대. 우선 매수권은 한 번밖에 행사가 안 된다고. 그럼 얘는 괜히 우선 매수권을 행사해서 불리하게 된 거예요? 그건 아니죠. 왜? 그렇죠. 대항력은 계속 있다고. 뭘 물어보나 잘 봐야지. 우선 면제권이 그렇다는 거야. 우선 면제권은 한 번밖에 행사가 안 된다. 한 번 행사했잖아. 두 번째는 안 된다. 대항력은 계속 있다. 그럼 얘 어떻게 하면 되는데? 두 번째 경매 끝나고 낙찰자가 또 찾아오잖아. 걔한테 대항력 주장하면 돼요. 대항력은 있으니까 잔액을 그 두 번째 경매 끝나고 찾아온 낙찰자에게 달라고 하면 돼. 안 주면 안 나가면 되지. 얘는 보증금 안 떼인다니까. 자기가 포기하기 전에는 보증금 안 떼요. 경매가 100번 진행됐대. 그 100번째 낙찰자에게 달라고 그러면 돼. 다만 우선 매수권은 한 번밖에 행사가 안 되고 대항력은 계속 있고 그러니까 뭘 물어보나 잘 보셔야 된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게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이해가 되잖아. 옛날에는 저 혼자만 막 떠들고 있었다고. 한국은 분명히 한국말인데 이해가 안 됐어. 제가 뭐 영어로 설명하는 게 아니었잖아. 자, 20번. 주임법 틀린 거 1번.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우선 매수권을 선택해서 1차 경매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배당 못 받고 잔액 남았어요. 그러면 우선 매수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아니 틀렸지 벌써 소멸한다고. 한 번 행사하면 소멸. 두 번째 경매에서는 행사가 안 된다. 대항력이 소멸하지 않는 거지. 대항력이. 대항력은 그 잔액에 대해서도 계속 있는 거다. 우선 매수권은 한 번 행사하면 소멸. 아껴 쓰자 우선 매수권. 2번.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면제를 받기 위해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자, 최우선 면제권 취득 요건, 경매가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하라고요? 대항 요건만 갖추면 된다. 경매 신청 등기 전에. 그리고 존속 요건은 이거를 배당 요구 종기까지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취득 요건,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대항 요건 갖추면 된다. 확정일자는 요건 아니고 확정일자 받아두면 유리한 거고 확정일자 받으면 우선 매조건도 또 생기는 거니까. 다만 그 확정일자가 최우선 변제권 요건은 아닌 거다. 최우선 변제권은 대항 요건만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그리고 계속 유지를 해라. 배당 요구 종기까지 유지해라. 3번 임차권 등기가 없는 확정일자부 임차인 임차권 등기가 없어요. 그리고 확정일자 나오니까 이건 그냥 우선 매수권이죠. 확정일자. 얘는 배당 요구 채권이에요. 달라고 해야 돼. 이 두 명만 빼고. 확정일자 우선 매수권,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권 전부 다 배당 요구 채권, 주임법이건 상임법이건 달라고 해야 돼.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 임차인들은 이 두 명만 빼고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 격려한 임차인 그리고 강제 경매를 신청한 임차인 본인이 경매 신청한 임차인 이 두 명은 배당 요구 불필요하다. 이 두 명 빼고 다른 통상적인 임차인들은 배당 요구 해야 된다. 좀 그런 말이 없잖아요. 이런 말이 없잖아. 그럼 얘는 배당 요구 해야 된다고. 달라고 안 하면 안 주는 거다. 4번 임차권 등기가 없는 소액 임차인 최우선 매조건도 아예 배당 요구 채권이라니까. 얘도 달라고 해야 된다. 아까 두 명만 빼고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 격리한 임차인 그러니까 경매가 개시되기 전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 격려한 임차인, 그리고 강제 경매를 신청한 임차인, 그 두 명만 배당 요구 불필요하다. 5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가 격려가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들어간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맞는 건데 이게 왜 최우선 변제권이에요? 응? 이게 왜 최우선 변제권이야? 그렇죠. 소액 임차인 보증금증 일정에 보증금증 일정액에 대해서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 면제 받는 게 최우선 면제권이다. 그러니까 보증금증 일정액 이 말 나오면 그냥 무조건 적어놓으라고. 최우선 면제권. 최우선 면제권 인정이 안 된다니까 맞잖아. 확정일자 우선 면제권은 인정이 돼요. 그건 인정이 돼. 다만 인정이 돼도 받기가 쉽지 않은 거지. 왜냐면 확정일자 우선 면제권은 누구보다 후순위보다 먼저 받는 거니까. 얘가 확정일자 받았대요. 되게 후순위라고. 되게. 선순위가 다 땡겨가고 그래서 인정돼도 사실 받을 게 별로 없으니까 별 의미가 없는 거지. 인정이 안 되는 건 아니라. 확정일자 우선 면제권은 인정이 된다. 최우선 면제권은 선순위보다 먼저 주는 거잖아. 가장 먼저 주는 거잖아.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거다. 확정일자 우선 면제권은 어차피 후순위보다 먼저 받는 거지 선순위보다 먼저 받는 게 아니니까 인정이 돼도 받을 게 없다. 별로. 뭘 물어보나 잘 보셔야 되고 지금은 최우선 면제권 물어본 거. 됐고. 그다음 또 이제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실수하는 거. 임차권 상속. 승계가 이제 상속인 거죠. 사실혼 배우자. 사실혼은 이거 불륜, 세컨드 그런 거 아니라 그랬어요. 혼인신고 안 한 거. 혼인신고 안 하고 살고 있는 정상적인 부부 관계예요. 그래서 사실혼 관계인데 상속인 없대. 그럼 간단해. 이 사실혼 배우자가 그냥 상속하면 돼요. 상속인이 없으면. 그리고 주민법에서 상속인은 2촌이네. 2촌. 부모 자식 1촌이라 그랬고 형제 자매 2촌.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몇 촌? 또 개족보를 만들어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왜 또 3촌이야? 2촌이지 2촌. 2촌이야.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3촌 그러면 확.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3촌이에요.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는 3촌이야. 할아버지 할머니는 2촌이니까 포함되죠. 레알 3촌은 빠져야 되니까 2촌 이내이니까. 3촌은 못 믿겠다고. 어쨌든 제일 많이 뒤통수 치는 사람일 수도 있어. 저도 뭐 3촌 된 입장에서 어쨌든 못 믿겠어. 제가 저를 못 믿겠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상속인이 통상적으로는 있어요. 왜냐면 사실혼 관계에서 자녀가 있다니까. 자식은 일촌 사이니까 상속인이잖아요. 자녀. 함께 살고 있대요. 사실혼 배우자랑 상속인이 함께 살고 있으면 상속인만 상속한다. 함께 사니까 가족 공동생활하니까 공동상속이겠지. 공동 그건 아니라니까. 이게 굉장히 헷갈려. 문제 나오면. 함께 살고 있으면 상속인만 상속하는 거고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다. 함께 안 살 때 따로 살 때 그때 이제 공동상속이에요. 이게 사실혼 배우자에게 엄청나게 혜택을 준 게 아니라 그 집에 그냥 계속 살게끔 해주고 있는 거예요. 원래 사실혼 배우자는 민법에서 상속권이 없어. 상속권은. 근데 주민법에서 혜택을 주는 거고 지금 상속인과 함께 살고 있으면 상속인만 상속을 해도 그 집에 사는데 문제가 없잖아. 함께 살고 있었으니까. 근데 함께 안 살고 있대요. 함께 상속인이 따로 살고 있어. 그러면 상속인만 상속을 하게 되면 권한이 없는 사람이 살게 되니까 임대인이 나가라고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공동상속을 인정을 해주면 나가라고는 못하는 거지. 공동으로 상속을 받았는데. 그 정도로 인정해 주는 거지 엄청나게 혜택을 주는 건 아니다. 주의사항은 뭐다? 공동 X. 가족 공동생활하니까 공동상속이겠지. 이건 아니라고. 가족 공동생활하면 상속인만 상속한다. 문제를 보면 진짜 그렇게 헷갈린다니까. 보면 이제 21번 틀린 거. 1번 최단 조속 기간 2년이죠. 그래서 임대인은 빼박 2년, 임차인은 짧은 거 주장할 수 있고 1년 했을 때 1년 주장할 수 있고 그리고 2년 주장할 수 있고 임차인만. 임대인은 빼박 2년. 2번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 유함을 주장할 수 있죠. 1년 했을 때 1년 주장할 수 있다고. 임대인은 빼박이고 빼박. 빼도 박도 못하고 2년인 거다. 짧은 거 주장이 안 된다.
그리고요, 제가 이거 법률 용어는 아니라 그랬어. 법에 빼박 2년 이렇게 써있지 않다고. 그냥 제가 그냥 하는 거지. 아직도 질문한다고. 선생님 법에 빼박이라고 써있나요? 안 써있어. 제가 만들었으면 써놨지. 빼박이라고. 3번 묵시적 갱신 존속기간 2년으로 본다. 그죠? 묵시적 갱신도 2년으로 본다. 그래서 임대인은 또 빼박 2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있는 거고. 임대인은 빼박 2년. 이제 보세요. 이제 4번. 임차인이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가정 공동생활을 하고 있어요. 사실혼 배우자랑 상속인이 가정 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면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자 사실혼 배우자와 상속인이 공동으로 승계 상속한다. 맞아요? 아니라니까. 상속인만. 가정 공동생활하면 상속인만. 거기다 적어놔야겠다. 4번 지문 옆에다가. 웬만하면 혼인신고하자. 웬만하면. 아이 왜 헷갈리게 우리 헷갈리게 이렇게 만들어. 혼인신고하고 살고 있으면 별 문제 없잖아. 왜 사실혼 해갖고 우리 헷갈리게 하고 있어. 웬만하면 혼인신고하자. 진짜. 죽기 싫으면 하고 죽기 싫으면. 지금 어차피 한 명 죽었잖아. 같이. 쉴 때가 됐어. 쉴 때가 됐는데 안 쉬니까 사람이 상태가 메롱이 되는 거야. 5번. 임대인이 차임이나 보증금 감액 청구할 땐 제한이 없죠. 증액 청구인지 감액 청구인지 잘 보셔야 돼. 감액 청구할 때는 감액 청구할 때는 5% 초과해서 감액 청구할 수 있는 거다. 감액 청구는 증액 청구가 제한이 있는 거지. 빨리 쉬어야겠다. 빨리 쉬었다가 22번부터 다시 풀겠습니다. 좀 쉴게요.